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백운규라는 사람, 이 산업부 전 통상부 장관, 산업부 장관. 참 이분 묘한 사람입니다. 아니 교수 출신이 교수답지 못해요. 교수 출신이 교수답지 못하고 무슨 정치 공학적인 또는 아니면 무슨 뭐 군사령관 아니면 뭐 계엄사령관처럼 참 아주 막강합니다. 뭐 이러라 저러라고 너 죽을래 아랫사람한테 해가지고 아랫사람 너 죽을래 사무관이 된 사람도 있죠. 이 백운규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빽이 있는지 뭐 그렇게 대단한지 말이죠. 전 산업통상부 장관 전 장관이 더더욱이 말이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2번 사의를 밝힌 것으로 바로 전에 얘기했던 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체결할 생각이 없다는 확고하게 자기는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말이 이제 주변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광철이가 이 이광철 비서관이 이렇게 인사를 짝짝꿍해서 탁 했는데 이걸 왜 했겠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부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백운규 영장 청구 직후에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백운규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보고 말이죠. 우리는 영장 직후에 문 대통령이 신현수를 빼놓고 이광철과 검찰 인사를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은 굉장히 패싱당하고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패싱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하하고 내통을 해서 이 법무부 장관이 샬라 해서 인사를 해서 기습 일요일 날 발표했다. 근데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재할 것이란 말이지. 그런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알면서도 자기를 패싱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상식선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내용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발표 일요일 날 탁 해나가는데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죠. 일요일 날 검사장 인사 발표하는 거.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쫙 취재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이광철 비서관이 이게 주도한 거라는 겁니다. 이 법조기자들이 김아진 기자와 이민석 기자가 이 취재를 쫙 다 한 겁니다. 했더니 이광철 법조기자가 아니고 아마 청와대 출입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아진 기자와 이민석 기자. 네. 결국 일요일 검사장 인사 발표가 전례 없는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결과 이광철 비서관이 주도했다. 신수석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완전히 뒤통수 아니라 완전히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 다 맞은 거죠. 신수석은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해당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들고 들어가서 결재를 받았다는 그런 말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 그러니까 12월 31일 마지막 날 검찰 출신의 신수석을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직접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인사인데 이걸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하고 검찰과의 관계를 이제 개선하겠다 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기존의 민정 검찰 라인에 대해서 청와대 불신임이 반영돼서 이렇게 이제 검찰 출신 인사를 하나 보다라고 반겼죠.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배제했던 기존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법무부하고 검찰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는 역할을 신수석에게 당연히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 대통령은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하니까 더더욱이 참 윤 총장만 입장이 난감해졌지만 당연히 이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데 새삼스럽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정치평론가들은요. 촉이라는 게 있죠.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왜 저러지? 바로 거기에 문제를 이렇게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 그런 경우가 보통 많죠. 그건 뻔한 거죠. 윤 총장을 소위 물타기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건 물타기 하는 것이죠. 윤 총장 그리고 난 다음에 윤 총장이 이 물타기 하는 걸로 상당히 정말 설왕설래 됐던 이야기가 됩니다. 네. 언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이 얘기가 하필 왜 기자회견을 1월 18일 날 했을까? 실제로 신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상당히 친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언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수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도 있고 또 신수석도 추 전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확실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알면서 지난달 이루어진 평검사 인사에서 일부지만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여기에 이제 신수석이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장급인데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수석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그 바로 아래 부하 조국 심어놓은 이광철 비서관에게 민변 출신에게 탁 쓱딱 박범계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인사안 척척척척 해가지고 아주 기습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수석은 당연히 문 대통령에게 나 그만두겠다고 뜻을 안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신수석 사의를 수용할 뜻을 보이면서 후임자 물색을 지시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신수석을 불러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문 대통령은 신수석 사의를 수용할 뜻을 보였다면 그냥 수리해버리면 되지. 그러다가 후임자 물색 지시했다가 다음날 다시 신수석을 불러 만류한 것. 그게 무슨 말이죠? 한 여권 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수석 사태가 청와대 내 혼란으로 비춰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등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여권 인사도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신수석은 사표를 또 제출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사이에 사표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이 아직 신수석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수석은 16일 청와대에 출근했습니다. 아마 수리가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사람 선택해야죠. 신현수하고 이광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죠. 한 사람은 수석이고 한 사람은 그 부하인 비서관인데 대통령이 결국은 둘을 평행선상에 놓고서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신현수 민정수석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하죠. 그리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전화 와서 또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끝에 수석을 수락하고 들어간 건데 이렇게까지 됐으니 참 참혹하게 신현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당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광철 비서관 뒤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있습니다. 또 부산 친문 세력이 결국 문 대통령을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 4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결정적으로 화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게 주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고 뭐 그건지 저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언론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수위를 낮춰보려고 노력했는데 무위로 돌아가자 신수석보다 이광철 비서관에게 힘이 실려버린 것이다. 뭐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아니 무슨 수석을 임명을 했으면 한 달도 안 된 수석을 갖다가 힘을 줘서 하게끔 그가 하는 역량을 또 평가할 기간을 주면서 한번 맡겨본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그냥 그 밑에 사람한테 힘 실려주는 것은 그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게. 원전 수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인사 패싱으로 표출됐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수사 지금 도중에 하는 중에 월성, 원전, 그거 지금 멈출 수가 없는 수사인데, 그거 뻔히 알 텐데, 그걸 왜 또 굳이 꼭 백운규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이 검찰 출신인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도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신수석하고 이 비서관이 함께 교체될 경우에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검찰 출신은 씨도 한 명 없습니다. 결국 한 법조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현 정권과 검찰 관계는 또다시 추미애 시절의 갈등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저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박범계, 추미애를 능가하는 시즌2가 아니고 시즌킹이라고까지 저는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시즌킹. 아마 한번 우장창 한번 부닥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어제의 윤석열이 아닙니다. 또 오늘의 윤석열은 그가 침묵을 항상 하지만 한번 국민을 향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한 서너 차례 탁탁 밝혀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는 뭐 검찰 자체를 없애버려가지고 뭐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미 발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발의를 했다고 그러든가 발의를 한다든가 해서 6월 달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는데 이 유구한 헌법에 있는 헌법에 있는 이 중앙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청을 없앨 수 있다. 176석으로 없애보십시오. 그렇게 검찰을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가루를 내버려야 고유한 중앙수사기관. 아니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헌법의 명령. 중앙수사기관의 헌법의 명령. 그래서 검찰청법이 따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청법도 우물딱주물딱 다 없애겠다 이겁니다. 뭐 다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 있겠죠. 176석 되니까. 그러나 그 후과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 후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신현수와 이광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부닥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전망입니다. 임기 말로 접어든 문 대통령 선택에 따라서 레임덕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하여튼 나라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좋은 참모가 있어야 청와대, 좋은 참모가 있어야 대통령의 시각이 좋아지고 소위 이런 시야가 확보되고 상당히 좋을 텐데
좋은 참모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처럼 신수석이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활로가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역시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광풍. 네. 그러나 아무리 지나친 광풍이라 해도 미친 바람이라 해도 광풍, 순풍, 질풍, 폭풍, 태풍 온 바람들이 다 불어도 미풍이라든가 순풍 속에 변화될 날이 글로 변화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고 활력 있는 또 국가 안보로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잘 나가는 그리고 고도 성장의 그 밑바탕에서 또 위를 치고 올라가는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더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날이 다음 내일 새벽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